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이 신인균의 군사TV, 이 국제의 이 여러 가지 군사 관련 소식, 또 무기체계 거래 소식, 이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신인균의 군사TV도 여러분들 구독, 알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이 동구권 출신의 나토 국가가 미그 29, 수호이 25 이런 전투기들 자기네들이 쓰고 있던 거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준다라는 기쁜 소식을 제가 며칠 전에 드렸는데 이게 사실 아니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했던 이 나토 EU의 이 사무총장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보겠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전차 무기, 휴대용 대전차 무기가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니까 지금 막 이 대전차 무기 사는 열풍이 불었는데 보겠습니다. 보병 휴대용 대전차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동유럽 각국도 대전차 무기 구매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스페인에서 6,000발의 휴대용 대전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병 휴대용 대전차 무기가 큰 전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스토니아가 스페인에서 보병 휴대용 대전차 무기를 긴급 구매했다고 스페인 방산 전문지 인포 디펜사가 현지 시각 3월 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의 방위 투자국과 스페인 방산업체 인스탈라자 간에 체결되었으며 인스탈라자의 최신 대전차 무기인 C90-CR RB 6,000발을 에스토니아에 직수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스탈라자의 베스트셀러 대전차 무기인 C90CR은 스페인군은 물론 이탈리아, 인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등이 도입한 일회용 대전차 로켓인데요. 보병 휴대용 대전차 로켓 무기 가운데는 가장 가볍고 위력도 뛰어나서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C90CR은 일회용 로켓에 들어있는 컨테이너에 주야간 조준이 가능한 VN38C 조준경을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350m의 유효 사거리와 400mm급의 관통 능력과 다기능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4.8kg에 불과한 최신형 대전차 무기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이번 계약은 앞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가 칼 구스타프 M4 무반동총과 탄약을 대량으로 전력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전차 대군을 막기 위한 방어자산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방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게 미국의 M71 로우하고 비슷한 컨셉인데 그 로우보다 사실 뭐 좀 더 좋지 않습니까? 로우가 6.8kg 정도인데 이건 4.8kg. 그리고 뭐 로우든 이거든 뭐 어차피 일회용이고, 그런데 이 로우의 관통 능력보다 이게 좀 더 좋고, 로우가 초창기에는 한 250mm 정도의 관통 능력이었는데 지금 생산되는 로우는 한 350mm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400mm 정도의 관통 능력이니까 2세대 전차까지 전면 장갑, 그리고 3세대 전차라 하더라도 측면 장갑은 충분히 박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탄두를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벙커 또는 실내를 제압하는 시가전에서 쓰는 이런 용도, 그리고 대전차 무기, 뭐 이런 또 관통 탄두, 이런 여러 가지 탄두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건 관통 탄두 버전의 발사관이야. 자, 이건 벙커 깨는 용도의 발사관이야. 이건 대전차 발사관이야. 이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이죠. 왜? 탄은 한 발이 딱 들어가서 그냥 거의 끝이니까. 그래서 여러 발사관을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아쉬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제 C90CR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C90CR 버전이 벙커와 대전차를, 이제 관통은 안 되고 벙커와 대전차를 동시에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탄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그런 것들 사지 않겠나 싶은데, 이 에스토니아가 발트 3국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바로 국경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남일이 아니다 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전차 무기가 없으니까 긴급해서 다시 스페인의 이 C90, 이거 좀 쌉니다. 제블린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가격이죠. 이거 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궁이라고 하는 걸출한 대전차 미사일, 그건 이제 제벌린하고 비슷한 그런 컨셉 아니겠습니까? 보병이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죠. 차량에다가 이제 싣고 다니는 이제 이런 무기가 되고 있는데, 제벌린이든 뭐든. 자, 이래서 현궁이 있는데, 그건 뭐 분대별로 들고 다니고 이런 무기가 아니죠, 현궁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말로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분대 한 개당 최소 한 개 발사관 정도는 뒤에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뭐 4.8kg, 5kg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보병 하나가 RPG-7 두 정을 가지고 있죠. 보병 분대 하나가. 그래서 RPG-7 두 정을 가지고 있는 북한 보병하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 대전차wak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분대하고 싸우면 그들이 뭐 우리가 전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벙커 깨는 용도, 살상 용도로도 RPG-7 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이게 무반동총이 요즘 뭐 현대에서 제일 각광받고 있는데, 이 칼 구스타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설명회까지 했어요. 한국 사라. 니들 좋아하잖아. 그래서 살 뻔했는데 그때 방산업체들이 잠깐 스톱, 우리가 만들어줄게 하고는 칼 구스타프라는 걸출한 무반동총, 그건 또 이제 이 가볍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처럼 일회용이 아니고 다회용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발사관 들고 다니고, 그리고 다른 보병 분대원들이 한 발씩만 로켓 들고 다녀도 이거 뭐 한 서너 발 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그래서 칼 구스타프 살 뻔했는데 우리 방산업체가 스톱, 우리가 만들어줄게 했는데 아직 어떻게 되는지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봤을 때 보병 휴대용 대전차 화기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나타낼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칼 구스타프를 사든지 아니면 방산업체 스톱, 우리가 만들어줄게 했으니까 빨리 만들든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대 70대까지 점쳐졌던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전투기 무상 공여 계획이 결국 무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투기 제공국으로 거론됐던 국가들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인데요. 공짜 전투기를 기대했던 우크라이나,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력 복원을 위해서 유럽연합이 발표했던 전투기 무상 공여 계획이 회원국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결국 무산되었다고 폴리티코가 3월 2일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혼란스러웠던 48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제 전투기를 제공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사국들이 부인하면서 이는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투기 공여가 무산된 것은 회원국들이 전투기 같은 고가치 자산보다는 대공포나 대전차 무기,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의료품과 식량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물자 공급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전투기 지원서를 처음 제기한 우크라이나 의회의 주장과 요제프 보렐 유럽연합 안보국장의 일방적 발표 때문이었는데요. 보렐 국장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3개국과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투기 공여를 발표해서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슬로바키아 정부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전투기를 보낼 생각은 없다라며, 무엇보다 슬로바키아 전투기들은 러시아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전투 근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곳으로 보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가리아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전투기 제공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고, 폴란드 역시 전력 공백 우려 때문에 전투기 공여는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 의회는 유럽연합이 3개국으로부터 최대 56대의 미그-29와 14대의 수호이 25를 차출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잠시나마 공군력 복원의 꿈에 부풀러 올랐던 우크라이나, 실망이 참 클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불가리아는 뭐라고 하냐? 아니 이게 우리 전투기 전체인데 이거 다 주고 우리는 어떡하냐? 라는 것이고, 폴란드도 지금 뭐 F-16 도입했고 하고는 있지만 F-35가 도입되기 전까지 지금 있는 이 미그-29가 상당 부분의 전력을 담당하고, 지금 폴란드는 또 특히나 이 벨라루스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전력 공백 때문에 F-35 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투 근무 지원, 그러니까 와서 정비하고 하는 거, 이걸 러시아가 와서 해주고 있는데, 아니 그 러시아하고 싸우라고 어떻게 지금 갖다 주냐?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U의 그 안보국장이 그냥 뭐 돌아가는 분위기 보고 야 이거 준단다 이렇게 먼저 기분 좋아서 발표를 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고, 우크라이나 의회도 그걸 아주 침소봉대 가지고 야 지금 우리 그 전투기 받으려고 지금 가 있어. 이제 국민들 더 기분 좋게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사과를 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왜 안 됐을까? 사실은 액면과 이면이 있죠. 그래서 액면은 지금 이런 상태고 이면은 뭐냐? 원래 EU가 이런 전투기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게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F-16을 가지고 있다가 뭐 벨기에도 마찬가지고 F-16을 가지고 있다가 그 F-16을 냉전 그 끝나기 직전 80년대 다 구매했던 F-16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F-35로 대체하고 있고 이 F-16들이 중고로 지금 세계 시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F-16을 그러면 어차피 니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나토 회원국 되려면은 이 나토하고 호환되는 무기체계 있어야 되니까 이걸 나중에 줄 테니까 니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그 29를 갖다 줘.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 F-16을 갖다 줘야 되는 뭐 벨기에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조금 뭐 돈 생각이 좀 났겠죠. 그래서 공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었을 것이고, 또 F-35가 지금 당장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거 지금 다 주고 나면은 지금 러시아가 이 나토를 향해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누가 지키냐? 그래서 지금 상 보고 줘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 불가리아나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갖다 주고 우리 공군력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연쇄 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이었는데 실행되지 않아서 안타깝고, 그렇지만 있는 자산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좀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 전쟁이 안 나면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아까운 비싼 돈이지만 이렇게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이 국방 예산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지출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